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제자들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벌코프 박사님께서는 1부 하나님의 이름, 속성, 삼위일체, 그리고 2부 하나님의 사역, 작정, 예정, 창조, 섭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설화,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편타당성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창조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원론, 유출설, 진화론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 진화론에서 다루고 있는 빅뱅의 원리나 인간의 기원, 밀러의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의 원리는 현재 우주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가장 이론적으로 잘 정립한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물체는 고체가 있는데요. 얼음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액체가 되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를 쪼개면 기체가 됩니다. 그 기체를 더 쪼개면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분자, 그리고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 원자를 쪼개면 광자, 광자를 더 쪼개면 쿼크라는 가장 작은 입자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크라는 입자가 팽창하고 이제 폭발하고 식어져서 고체까지 오는 이 기간이 150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과서에는 이렇게 빅뱅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연구센터에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뱅의 원리를 통해서 지구나 우주, 은하계가 생겼다는 것이 바로 빅뱅의 원리다. 빅뱅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면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것이 이 빅뱅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논의거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쿼크가 원자 반응을 한다. 원자 반응이라는 것은 중성자와 양성자가 팽창하고 폭발하고 식어지는 것을 반복한다 라는 것인데, 이 반복을 통해서 최초의 원시 상태가 어땠는가를 봤더니 이제 4개의 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 수소, 메탄, 수증기인데요. 이 4개의 원소가 태양으로부터 이제 오는 적외선을 쬐니까 서로 섞여져서 서로 팽창이 되고 거기서 생긴 단백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을 연구해 보니까 이 단백질이 생명의 기원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러시아의 오파린이 이론적으로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1936년에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밀러라는 사람이 원시 지구의 조건 하에서 아미노산의 생산에 관한 연구를 1953년도에 진행을 해서 아미노산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실험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4개의 원소가 태양으로 적외선을 받아서 핵반응을 일으키면서 단백질, 즉 생명의 기원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난제는 무엇일까? 모든 실험에는 난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제를 보면은 산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산소가 있으면 단백질이 파괴됩니다. 즉 아미노산이 파괴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산소가 없다면 오존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외선을 받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파괴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다. 또한 이 사람들이 실험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밀러의 실험에서는 아미노산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좌선형 아미노산, 우선형 아미노산, 그리고 라세미 아미노산인데요. 여기서 밀러가 라세미 아미노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라세미 아미노산은 좌선형이 50%, 우선형이 50%인 아미노산인데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인 아미노산은 좌선형밖에 없다. 그래서 밀러는 라세미를 좌선형으로 속여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빅뱅의 원리, 진화론의 아미노산의 생명체의 원리에서 이 잘못된 난제를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커크라는 것이 물질이냐 아니면은 신의 영역이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를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납적인 연구로서 부분을 보고선 전체를 말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난제를 극복하고 이 창조론에서 창조의 역사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과학에서 설명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